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56%, 코스닥은 1.43%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은 코스피에서는 기관들만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갑자기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급락을 한 요 시간이 있습니다. 저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고 하면은 지난번 계엄이 있었고 지금 끝났지만 상황이 종료되지만 2차 계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뭐 국회에 대기해야 된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정말로 2차 계엄이 또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국민의힘 쪽에서도 뭐 이런 이유로 해서 탄핵을 반대하다가 가결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탄핵이 되면 수혜를 받는 뭐 그런 기대가 섞인 종목들이 올랐다가 어제는 또 내렸다가 오늘은 또 다시 올랐다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의 정치가 극도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은행에서는 돈을 갖다가 무제한 공급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국가 시스템이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정치가 혼란스러운 건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식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국가 시스템이 뭐가 지금 괜찮단 말이냐 이런 이야기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괜찮은 겁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고요. 1997년도 IMF 때 그때 경제 활동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저 그때 IMF가 일어났을 때 그때는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뭐 1년 내도록 정말 우리가 접했던 소식은 기업이 부도 났다는 소식만 계속 접했습니다. 저렇게 된 게 이렇게 한국은행처럼 이렇게 물주가 나서서 돈을 갖다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지금만큼 뭐 돈도 많이 없었고 또 지금은 뭐 그때보다 경기 규모도 훨씬 커졌지만 또 대비도 잘 돼 있어 가지고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돈을 풀어서 이런 사태를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응 매뉴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또 그리고 지난 뭐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또 2007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미국 연준도 그렇고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돈을 갖다가 푸는 거는 갑작스럽게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돈이 잘 돌아다니지 않게 되면은 IMF와 같은 우리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시스템 전반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연에 나서서 이렇게 물주들이 돈을 갖다가 공급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실제 이렇게 돈을 풀고 있고 또 한국은행이 실제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기 자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어떤 대비나 시스템이 구비가 돼 있지 않다 그러면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지금 우리 시장에 그 해외 투기 자본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선전포고를 하겠죠. 뭐 국제신용평가사 이런 데서 한국 굉장히 위험하다면서 신용등급을 내려오면서 이제 공격을 외환시장부터 시작하고 금융시장 전반에 다 공격을 해야 될 건데 물주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지금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1997년 이후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놓은 건 아니고 뭐 밖에 시끄러운 것만 자꾸 알려지니까 나라가 참 시끄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맡은 바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다 나가서 다 뭐 당론으로 나가서 움직이니까 그렇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다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속에서 각자 법들을 잘 하나하나 다 정비를 해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나마 잘 막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돈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해서 지금 돈을 공급하니까 지금 위기가 조금씩 안정이 되어가는 그런 건데 돈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 돈이 계속 늘어났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었냐면은
돈이 산업 활동으로 들어가지가 않고 돈이 부동산이라든지 뭐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런 자산 시장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자산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 간의 이 격차가 많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돈이 풀려서 우리가 기업에 들어가서 산업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은 그런 거는 괜찮은데 돈이 비정상적으로 흐르게 되다 보니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이런 비정상을 좀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뭐 대출을 좀 막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정부 재정 지출을 좀 줄여서 긴축을 좀 해야 되겠고 이런 이제 조치들을 취하게 된 거예요.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게 그 지난 걸 딱 보니까 그때 돈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기업적으로 돈이 다시 흘러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 그러면 기업 법인세도 좀 낮추고 기업 활동을 갖다가 좀 할 수 있게끔 숨통을 좀 풀어주자고 해서 이제 규제 완화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직 뭐 정부 이제 뭐 3년도 안 지났죠? 근데 정부라고 하는 게 카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행정부가 있으면 이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봐서 산업적으로 돈이 가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이제 이걸 하려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입법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입법이 뒷받침이 안 되고 사사건건 이제 이쪽에 정부 입장에서는 임명을 하면은 뭐 탄핵시켜버리고 뭐 나가리 시켜버리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한 3년간 뭐 그 정도 기간 동안에 그냥 주인 없이 그러니까 큰 배로 치면 운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배가 그냥 쭉 그냥 간 겁니다. 그 시스템이 그냥 나라를 이렇게 움직여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탄핵이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 빨리빨리 정치적 혼란을 정리해서 새로운 어떤 질서를 만들려고 하겠죠. 근데 여튼 뭐 이런 어떤 역사가 있다, 뭐 흐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번에 비상계엄을 하면서 그러면 요렇게 이제 돈을 갖다가 한번 비정상 그러니까 산업활동에 돈이 돌아다니지 않고 자산이라든지 부동산 이쪽 시장으로 뭐 금융이라든지 이쪽으로 자산 시장 쪽으로 움직이니까 이걸 갖다가 막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 돈이 또 늘어나다가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은 돈이 다시 늘어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돈을 줄이는 게 늘렸다가 줄이는 게 이렇게나 힘듭니다. 지금 아르헨티나도 워낙 그동안 돈을 많이 늘여놨다가 줄이려고 하니까 굉장히 시끄러운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 한번 이렇게 이게 늘어나게 되면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돈 관련해서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우리가 은행을 쥐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돈을 통제할 수 있으면 정치는 누가 해도 상관이 없다. 걔들은 그 주의입니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은 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정치는 누구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을 갖다가 내가 컨트롤만 할 수 있으면 전혀 상관이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정치로 봤을 때 이 돈이 이렇게 주는 걸 갖다가 뭐 저항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앞으로 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게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애덤 스미스가 했던 말 굉장히 오래전에 했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 맞는 겁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손이 나서서 정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보이지 않는 손 자꾸 이야기해서 그런데 보이는 손이 좋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고 정부에서 규제를 통해서 뭐 돈을 뭐 흐름을 갖다가 통제 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은 거예요. 그 보이는 쪽이 나은 거예요. 근데 정말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박살납니다. 근데 지금 이게 통제가 안 된다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지난 몇 년간 보니까 통제가 안 되죠. 그럼 돈을 뭐 또 줄인다는 게 이래 어렵기 때문에 강제로 돈이 사라지는 보이지 않는 손이 등장하게 되면은 말은 쉽지만은 아주 상상도 못할 끔찍한 고통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한테 분명 그런 일이 닥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자산 거품이 이제 돈이 다시 늘어나면 생기겠죠? 그럼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 다시 오를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돈을 어느 정도 벌게 되면 너무 욕심 내지 말고요. 우리가 이 집을 이렇게 뭐 한 60% 10억짜리 집을 한 6억 정도 빚내 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시세가 오를 때는 11억, 12억 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세가 쪼그라들어서 10억짜리 하는 집이 한 5억으로 이렇게 50% 정도 쪼그라들었다. 그러면 빚도 같은 이렇게 비율로 쪼그라드느냐? 그건 절대로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시세는 이렇게, 자산 가격은 변화하지만 부채는 갚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거품이 꺼져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할 때쯤 되면은 부채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제 파산하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산 대비 부채가 많은데 그게 마이너스가 되거나 팔아서 정리를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때 난리가 나는 겁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거품이 꺼졌을 때 일본이 굉장히 오랜 시간 침체 기간을 겪은 거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부채가 많이 증가한 상태에서 자산 가격이 꺼지게 되면은 국민들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국가에서 돈이 좀 있기 때문에 버티는데 이제 앞으로 정부 재정 지출을 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막 빚내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빚내서 보충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국가 부채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때 이제 한번 꺼지게 되면은, 거품이 꺼지게 되면은 국가가 이제 나서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증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요.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정말로 힘들게 된다. 그런 과정을 갖다가 아마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통제가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손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자산 가격이 증가할 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부채를 정리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재무 상태를 꾸려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뭐 오늘 시장 수급을 좀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자,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은 오늘 이 금융투자 쪽에서 안 들어왔으면 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또 연기금이 참 고맙게도 외국 투자 뭐 늘린다 해도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시장 딱 받쳐주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다시 등장을 했고요. 외국인들이 다 파는 것 같아도 업종별로 이렇게 쭉 보면 이거는 뭐 전기전자 계속 순매도를 했고요. 지금 이 기계 서비스 이거는 뭐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다른 거, 뭐 정치적인 거 전부 다 뉴스 다 걷어버리고 시장의 돈 흐름만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이거는 평상시와 별 다름이 없다. 뭐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력들이 그냥 매집하는 거 그냥 우리도 함께 따라가는 게 좋겠죠. 앞으로 이제 거품이 발생할 거다. 유동성 거금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우리는 계속 이런 거 세력들이 매집하는 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 국내 시장에서 세력들이 오늘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이 15개가 되는데 그 이전에 미국 시장 잠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하나만 보면은 전 세계 뭐 시장 돌아가는 거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좀 더 보충을 좀 하면 되는데 그건 제가 좀 바쁜 거 좀 마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타임세이버 글로벌입니다. 지금 전 세계 주식이 이제 탐욕 구간으로 접어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언제 매수하라고 항상 이야기했습니까? 평범한 구간에서 매수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거는 팔아야 될 때입니다. 팔아서 현금을 챙겨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75% 비중을 차지하는 게 미국 시장이고 지금 미국 시장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 비트코인도 현재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도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흥국 주식을 보면 지난번에 그 하락 추세였는데 평범한 구간 올랐었습니다. 그럼 이게 평균이라 보면 우리나라는 평균만도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럼 우리나라 주식이 싸다 이 말입니다. 싸다. 그럼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들어갈 만한 적당한 위치가 어디이냐? 그러면 중국 주식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뭐 대만, 독일, 영국도 이렇게 좀 올라왔고 일본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들여다 보면은 일단 중국 시장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건 뭐 기본 차트로 보는 거고요. 스윙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은 지금 시장에 사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주식은 중국은 매수해도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이 고점권에서 놀고 있죠. 이것도 스윙 차트 좀 짧은 매매로 보면 고점권에서 이렇게 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미국 빼고 투자의 시기로 어떤 적절한 시기를 논한다 그러면은 중국에 대해서 열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시장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종목들 들여다보면은 이것도 제가 지금 바빠서 종목 몇 개 안 넣어놨습니다. 대충 좀 넣어놨는데 여기도 이제 좀 많이 채워야 되겠죠. 채워서 미국 시장이 지금 현재는 이 애플이나 넷플릭스, 뭐 코스트코, 아마존 이쪽이 굉장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미국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그런 쪽이 있겠죠. 돈 흐름이 바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미국 주식도 어떤 게 괜찮은지 앞으로 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중에서 조금 단기적으로 뭐 스윙이나 뭐 짧게 좀 해먹을 게 있나 보니까 여기 빨간색이 있으면은 이거는 원포인트 매매입니다. 관심 종목의 이쪽에 있는 것들은 더하기 빼기, 빨간색과 파란색 더하기 빼기 하는 거고, 여기는 빨간색이 있으면 원포인트로 하는 건데 없죠. 빨간색이 없기 때문에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세력들이 오늘 공통으로 매집한 거 좀 들여다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나이스 이 종목은 이거는 이제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왔고 추세를 이제 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빨간색 저금이 아주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까먹으면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나이스는 일단 현재 기본 차트 적용이 되어 있는데 관심 종목으로 등록하고 종사도 돼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수익 매매를 통해서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모기처럼 계속 피를 쭉쭉쭉쭉 빨아먹으면 되겠죠. 요거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종목은 아직 좀 기다려야 되겠죠. 이번에 세력들이 들어왔는데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얘들이 재미를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도 만약에 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괜찮아서 이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으로 간다 그러면 적금이 좀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있다 보고 총을 한번 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공부 좀 해야 됩니다. 대한항공은 마땅하게 지금 들어갈 거리가 없어요. 저금된 게 너무 없습니다. 그냥 추세 없이 흘러가고 있고 세력들도 중구난방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아시아나항공하고 대충 정리가 이제 다 된 걸로 아는데 되면은 추세는 작겠지만 따라가긴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상승한다 그러면은 이건 수익 매매 차트로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특별하게 권하진 않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방전지는 이제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냥 요 기간에 딱 정해진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딱 화면에 딱 봤을 때 파란색이 일단 많다, 꺾였다, 그럼 그냥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이런 거는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럼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제일기업 같은 경우는 다시 세력들이 들어왔을 때 지금 들어왔는데 돈을 어정쩡하게 넣습니다. 돈을 좀 확실하게 꼽으면 이런 게 딱 뜰 건데 어정쩡하게 넣었어요. 세력들이 돈이 좀 딸린다 이 말입니다. 이 종목에 관여된 세력들은 돈이 딸립니다. 세력들이 돈 좀 더 들고 올 때까지 기다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한국전력은 이건 괜찮아요. 이거는 장기 보유입니다. 들고 가도 되는 겁니다. 또 한올바이오파마도 뭐 대충 게임이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숫자가 대충 맞죠? 추세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대충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쳐다도 보는 거 아니다. 그러면 최근에 등록했던 관심 종목들 중에서 오늘 일성건설이 급등을 해보십니다. 이게 왜 그래 됐노? 한번 잠시 보도록 합시다. 자, 일성건설 저축이 좀 돼 있나 보면은 좀 돼 있습니다. 이때 돼 있죠. 자, 저축이 좀 돼 있고 상승 여력이 있고 요때 브레이크 걸려서 이 부근 어딘가 총을 쏴도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뭘로 보느냐, 이제 이미 상승력이 있다라고 보니까 저 빨간색 다 까먹을 때까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수익 매매 차트를 딱 꺼내서 해먹고 다니는 거죠. 계속 요 오늘 안 떴는데 계속 뜨면은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수익 매매로 모기처럼 빗바람모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수익 매매 차트 이제 새로 하나 더 만들어졌다니까 그걸 보면은 여기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빨간색이 딱 뜨면은 이제 이거 매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빨간색이 좀 남았으면 참 좋겠죠. 일단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KT인데 KT는 사실상 이걸로서 게임이 끝난 겁니다. 게임이 끝났고 이제 추가 상승을 지금 하는 중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매수가 났다입니다. 수익 매매에서. 그러면 스윙 차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스윙 차트로 바꾸면은 요 기간 동안에는 요 기간 동안에는 빨간색이 있었고 파란색을 까먹는 기간이라서 어떤 우리가 치면은 뭐 담보를 잡고 투자하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뭐 시원하게 그냥 뭐 박아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담보가 끝났고 추가 상승되는 부분이다 아닙니까? 그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뭐 담보가 다 소진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늘 어떻게 매수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매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저쪽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수익 매매 중에서 그러면은 어제 하나 떴던 게 NC 소프트가 있습니다. 요건 한번 봅시다. 자, NC 소프트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죠. 상승 여력이 이때, 그러니까 세력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요 빨간색 다 까먹을 때까지 상승할 수 있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다 까먹을 때까지 이 수익 매매 차트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물량 들고 가고, 그런데 나는 아르바이트까지 해먹고 싶다, 좀 세력들 피 좀 빨아먹고 싶다 하면 수익 매매 차트로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KT보다 훨씬 낫죠. 그러면 이제 NC 소프트가 이제 요겁니다. 요 소프트. 아이고, 너무 보니까 차트가 못생겨지네요. 자, 요 소프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빨간색이 여기서 안 보입니다만은 있다. 그러면 지금 이거 까먹는 기간 동안에 가는데 이거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바로 매수입니다. 매수. 원 포인트로 그냥 바로 매수 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빨간색 저축된 게 많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세력들이 자기들도 잘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뭐 비상계엄 이야기 나오고 탄핵 이야기가 나오니까 투자 심리가 급격히 나빠져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 어떤 돈하고 상관없는 시장이 비체계적 위험이 와서 투매를 갖다가 지금 경험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저것들도 좀 쪼리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주가 관리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밀린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건 매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앞서 본 KT보다는 이 NC 소프트가 지금 기본 차트로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NC 소프트가 훨씬 더 유리하다 아닙니까? NC 소프트는 빨간색이 있고 이런데 내가 총을 어디서 쏴야 될지 모르겠던데 이제 이거 수익 매매 차트를 눌러서 하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요거 다 까물 때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익 매매를 요거 까물 때까지만 간다 생각하면은 많습니다. 근데 에이 종목이 몇 개 있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몇 개 안 돼 있지만 이 종목이 완전히 등록돼 있으면 매일매일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걸 만든 이유는 안정적으로 투자하면서 자금 회전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이번에 거품이 일어날 때 최대한 좀 빼먹자 이 말입니다. 빼먹고 빨리 좀 끝내자. 아이고 이제 저도 이렇게 연구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여튼 뭐 대충 이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요거 뭐 거의 다 됐고요. 거의 다 됐고 몇 가지 조금 정리할 거면 좀 정리하고 해서 여러분들께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시장이 2차 계엄 이야기로 좀 출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엄을 통해서 돈은 다시 늘어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손으로는 정리가 절대 안 된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이 정말로 등장하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로 난리 난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산 가격이 꺼질 때 부채도 같은 비율로 꺼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 낼 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부채를 정리해 버려야 됩니다. 그럼 빚이 없으면 자산 관리, 뭐 자산이 좀 정리돼도 괜찮고, 오히려 그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채 정리를 못 해가지고 자산을 싸게 내던질 때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얻어서 또 다른 투자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큰 그림 쭉 그려놓고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 보고, 또 돌대가리가 아닙니다. 로스차일드 그쪽 애들이 오랜 기간 돈 많치는 애들이 돌머리가 아니라고요. 그냥 정치적인 걸 싹 걷어버리고 돈의 관점에서 딱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는 분배 이야기하면서 재정으로 돈 푸는 거고요. 하나는 성장 이야기하면서 산업을 돌려가지고 돈을 또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쪽 간의 대립입니다. 이걸 갖다가 뭐 이쪽 이름 붙이고 이쪽 이름 붙여서 정치 세력화되어 있는데,
돈은 원리는 딱 요거 두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이 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쪽이 과해도 문제가 생기고 이쪽이 과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여건상 많은 국민들이 이것도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나라의 내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는 1980년대 뭐 그 이전부터 했겠지만은 그 이전에는 산업이 발전하면서 좀 커버한 부분도 있었고 그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 경기를 이용해서 이까지 쭉 끌고 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가 안 되고 기업 활동이 자꾸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 재정 지출이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국민들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쓸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 지출을 하는데 그럼 재정 지출을 통해서 이게 다 빚으로 생기는 우리 그 자녀들이나 손자들한테 빚을 네가 갚아라 내가 좀 쓰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이미 국민들은 부채가 많고 이제 정부마저 부채가 많아서 지금 한국은행처럼 내가 돈 대줄게 이런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때 IMF와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정말로 박살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